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규호입니다. 자, 오후 12시 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천천히 한번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HLB는 지금 이 SMO, 즉 SMO라고 하는 종양학회에 지금 참여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학회에서 분명히 리보세라밉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부분의 병용요법, 그죠? 요 부분이 뭐 간암부터 시작해서 난소암, 유방암, 뭐 소아암 모두 이제 효능을 보인다라는 데이터를 분명히 지금 이야기했고요. 자, 이 부분이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자, 이게 1차원적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목요일에 우리가 거래가 재개되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준비할 시간이란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17일까지 13일부터 17일까지 종양학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19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19일의 이벤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사건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HLB를 처음 이야기해 드렸던 것도 금리 인상에서 동결 기조로 바뀔 때 제가 여러분께 HLB를 설명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서도 금리 때문에 빠지고 금리 때문에 오른다. 제가 이 하한가 두 번 이렇게 쳤을 때도 금리라는 환경도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시장이 안 좋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르긴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 이슈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일 날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쵸? 이때 이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13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어떤 이슈가 있죠? 정말 중요한 사실들, 호재성 이슈들이 밀집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걸 감안해서 목요일, 금요일 동안 정말 쌓여 있는 이 호재성 이슈와 그리고 마지막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이 이슈, 이 두 가지를 주가에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궁금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과연 9월 20일에는 무조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해 드리고 여러분의 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뭐랄까 사회적인 공인으로서 맞는 방법 같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자 안 교수 그리고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자 안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사화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이 노란색을 이렇게 쳐놨죠. 그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노란색을 쳐놨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M&A 이 HLB는 이번에 M&A를 좀 진행할 것 같아요. 자, 그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 그리고 제가 알아낸 자료, 종목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 인수되기 시작하면 최소 못해도 8배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HLB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뭐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일단 보도록 하시죠.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의 빅 이벤트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추석 연휴 주목할 만한 서학개미 이벤트 19일 새벽 FOMC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오 종목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는 정말 기민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력들은 분명 어떠한 이벤트와 호재성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들쭉날쭉 만들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기 바랄게요. 요거 진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요런 이슈도 있었구나. 지금 뭐 트럼프 두 번째 총격 암살 시도했다. 골프 장소 발생됐다. 지금 뭐 시장 이거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도 우리는 HLB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단독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기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단독. 자, 이거는 뭐냐면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HLB그룹 이달 20일 FDA 리보세라믹 병용요법 재신사 신청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올 빠르면 이거 기사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밉의 이 HLB 리보세라밉 이 병용요법을 ESMO 학회에서 에스모라고 하는 지금 열리고 있는 학회에서 실제로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빠르면 올 11월, 늦어도 3월. 이 뜻은 뭐냐면 이 클래스 1이라는 걸 받게 되면 11월 2달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은 거예요. 그리고 6개월짜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년 3월에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전망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쭉 내리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 기사화된 내용에 속았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두 가지의 변수를 고민해야 돼요. 위 그리고 아래. 그죠? 이때 우리가 아래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혹시나 추가 매수 행위는 조금 지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자, HLB 그룹이 이달 20일 현지 시간 미국 의약품의 FDA에 자사의 항암 신약 물질 리보세라믹과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에 대한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 이영성 기적 더 바이오라고 하는 거죠. 바이오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어떤 좀 공신력을 갖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1에 속하게 되면 11월, 클래스 2에 속하게 되면 언제? 3월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된 절망이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잘 봐요. 이 하나하나의 단어를 전부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요것만 딱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더 바이오에서 지금 ESMO에 참여한 HLB, 그죠? 자, 한용의 HLB 그룹 기술 책임자 그리고 엘레바 대표, 정세호 엘레바 대표와 인터뷰를 했었다. 결국은 여기 뭘 보게 되냐면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이어주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봐요. 폐암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봐요. 자, 제조 공정 외에도 리보세라빕과 카밀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성 업데이트를 요청했는데 이에 항서제약이 현재 진행 중인 폐암 임상 관련된 안전성 결과도 함께 포함시키면서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HLB의 리보세라밉과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은 병용요법이에요. 리보세라믹은 10년 동안 간암만 목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부분. 예, 캄렐리주맙. 역시나 캄렐리주맙도 무엇이다? 무엇이다? 맞아요. 간암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둘을 병용요법을 해봤더니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두 개를 섞어봤더니 결국은 완벽한 면역을 끌어올려서 기타 암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병용요법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폐암 임상 관련된 부분은 최근 폐암학회에서 다뤘던 부분이죠. 그리고 에스모에서도 폐암에 대한 부분을 다뤘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간암 치료제를 목적으로 한 캄렌리주맘과 리보세라믹 이 부분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나올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코멘트 하나를 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사화된 내용들 나온 다음에 아니요 라고 나온 적 많았죠. 그렇죠? 그게 호재성 이슈인데 아니다. 악재성 이슈인데 아니다. 왜 그랬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을 때 그랬죠. 자, 우리 뭘 봐야 되냐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게 되면 피해갈 군형을 조금씩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최종 승인 여부는 3월 20일 그리고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1월 20일 또는 3월 20일에 이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자, 9월 20일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파악한 내용으로는 잘 봐요. 9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면 6개월짜리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언제죠? 대략적으로 내년 3월 한 20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누가 해당이 되냐면 앞서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여기에 지금 전환사채라고 하는 부분 HLB에 돈을 넣은 3월 8일자의 전환사채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전환사채 330억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죠. 클래스 2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이번에 9월 20일 날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 연휴 끝나고 19일, 20일 이벤트 맞이하고 어떻게 된다? 예, 주말 동안. 주말 동안 그냥 몸으로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만일에 이 재심사 신청서를 늦었다라고 해서 못 냈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분명 시장의 큰 손 세력들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미리 정리를 할 거예요. 미리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미리 정리하고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들은 그때 비중을 덜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덜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부분도 오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조금 깊이 있게 제작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나 성공에 대해서 무게를 잡는다는 거는 오케이입니다만 만일에 임상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고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미가 대략적으로 FDA로부터 이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지표는 뭡니까? 스트롱리 강력 의견을 받았다. 이때와 좀 유사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대입을 하고 만일에 하방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을 분명히 덜어놓거나 추가 매수 타점을 뒤로 보내야지 무조건 우리는 9월 20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고고고고 하면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좀 구사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때 지금 전환사채 최근에 보면 전자공시사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전자공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영상 끊지 마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과 세부적으로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모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관련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관계자를 통해서도 전부 다 확인한 내용이에요. 타인에 대한 담보 제공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나와 있죠. 지금 전자공시사항 하나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잘 보시게 되면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채무자예요. 채무자. 근데 HLB 생명과학을 담보로 해서 얼마 담보 설정 금액.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그쵸? 담보를 제공하죠. 자, 봐요. 자, 당사는 계열회사인 HLB 이노베이션이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차입한 1,500억 원에 대해서 당사가 보유한 HLB 생명과학주 보통주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결국 1,500을 빌렸다는 거네. 그죠? 자, 우리 1,500억. 돈을 지금 빌리는 행위를 자회사인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최근부터 시작해서 과거 유상증자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자기 주식 처분했죠. 처분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분명히 M&A가 있을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근데 뉴로토보라고 하는 뇌질환 치료제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요만큼 한 5천주 정도 팔았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뉴로토브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파킨슨신 치료제 개발 신약 파이브레인을 확대하기 위해서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쭉 내려볼까요? 자, 전환가액의 조정이란 게 나올 겁니다. 이 전환가액의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날짜가 언제냐면 3월 8일자에 38회차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요 날이에요. 요 날. 아, 이거 보이지 않네.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발행해 놓은 전환사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환사채가 잘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59,154원에 낮췄다는 거예요. 원래는 얼마였다? 79,670원에 발행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시가가 하락한다. 즉 시세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59,000원대로 내리고 다시 뭘한다? 주가가 올라왔으니 79,650원으로 원위치한다는 거예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만큼 이 전환사채가 왜 중요하냐면 600억과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HLB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환사채 가격은 위로도 바꿀 수 있고 아래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어차피 정해놓은 기간 안내에 지금 클래스 1을 원할까요? 클래스 2를 원할까요? 이들은 클래스 1이면 더 좋겠죠. 결과물 나온 다음에 막 오르고. 근데 클래스 2가 되더라도 이 전환사채 가격을 충분히 끄집어 내린 상태에서 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귀타장 교수님 79,670원에서 59,670원까지 끌어내렸는데 다시 이쪽으로 올렸는데 아무리 내려봐야 이 가격일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3월 8일 날 투자해놓은 전환사채 세력들과 지금 6월 달에 투자해놓은 전환사채 세력들의 이름이 공통점을 가지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HLB 생명과학 여기서 지금 담보대출 일으켰죠. HLB 생명과학에 투자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고 최종적인 전략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자, 330억의 전환사채를 언제 발행했죠? 네, 6월 달에 발행을 했었어요. 잘 볼게요. 이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동이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리고 이때죠. 이때 3월 8일 날짜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이들의 명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들어온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특수관계인이 좀 등장을 할 거예요.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JJSS이라는 사람 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이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김복덕이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겠어요? 김복덕. 자, 어려운 내용이죠. 이건 HLB 쉬운 종목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동이라는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자, 이동이가 지금 2번 등장하죠. 근데 최근에 HLB 생명과학이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HLB 생명과학. 자, 여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이날 이 급락 나왔을 때 이때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요. 자, 봅시다. HLB 생명과학. 자, 이때 보시게 되면 8월 21일 날짜에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쭉 이제 보게 되면 5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죠. 그죠? 네, 쭉 내려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쥐타지 안교수 영상을 제작하면서 많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여기 이동이라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지금 총 3번 등장하죠. 그리고 JJSS라고 하는 또 등장하죠. 결국은 뭡니까? 이들 특수관계인 중에서 잘 봐요. 여기에 투자해놓은 이동희와 JJSS과 HLB에 투자해놓은 누가 등장을 하죠? 잘 보시라고요. 그죠? 이동희, HLB 생명과학 이동희, JJSS, 그 다음 JJSS. 결국은 이들은 어차피 한 번 들어오고 또 이 HLB 생명과학에도 여기 투자에는 자금 비슷하게 들어와 있어서 결국은 뭐다? 주가가 빠지든 올리든 물타기는 성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여러 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기 말씀드렸던 김복덕 씨라는 사람이 키맨이에요. 자, 왜 이분이 키맨이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소룩수라고 하는 기업의 과거의 최대 주주였어요. 이 기업에. 자, 어떻습니까? 소룩수라는 기업이 일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하면서 주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인물이에요. 근데 HLB도 이와 비슷한 차트와 같은 패턴이 있었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이때 1대 8의 무상증자를 단행을 했고요. 지장군 회장이 뭐였습니까? 노터스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이렇게 무상증자 씌워서 끌어올렸죠. 자, 결국은 지금 김복덕 씨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또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여러분들과 같이 볼 텐데 소룩수 김복덕.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김복덕 씨 코아스 에이미네이에 등장한 김복덕 소룩수 전 대표에서 쭉 나오고 있죠. 이 김복덕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요. 자, 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에게 경영권을 넘겼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돈을 들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봐요. 소룩수 김복덕 1,500억. 이 사람이 1,500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1,500억. 1,500억. 그리고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정치를 한번 나가셨던 분이에요. 국회의원 출마해서 부천시장 출마해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90억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룩스라는 기업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자, 봐요. 소룩스. HLB.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뒷부분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이거 놔두고 있습니다. 자, 소룩스의 김복덕 씨. 그리고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고 1대 8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적이 있죠. HLB 바이오스텝. 그리고 또 어떤 사연이 있죠? 소룩스는 조명기업이었죠. 그죠? 조명기업인데 지금 FDA 임상 3상 녹화하고 있죠. 어떤 거? 응? 치매 치료제. 지금 뉴스토브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죠. 자, HLB는 간암 치료제. FDA 임상 3상.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금을 볼까요? 1,500억 중에 90억을 전환사채를 투자를 했어요. HLB에. 1,400억 남아있죠. HLB는 최근에 600억의 전환사채, 330억의 전환사채,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얼마? 500억의 전환사채. 자, 이 돈.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자금의 쓰임새를 보기 위해서 추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HLB 생명과학은 돈줄이에요. 돈줄. 자, HLB는 사실 이 주봉으로 보게 되면 모든 걸 뚫어내었죠. 근데 HLB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 역시나 모든 걸 뚫어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유상증자라는 자기 자본금을 늘리고 부채 비율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내리기 위해서 썼던 카드였는데 다시 빚을 내는 행위를 하죠. 왜 그럴까요? 담보대출까지도 얘를 통해서 지금 먹고 있죠.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의 기업을 최근에도 하나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총 두 개네. 어떤 기업이죠? AI 아론티어 신약 기발에 투자했고 최근에 뉴스톱인가요? 네, 뇌질환 치료제에 투자했고 자 결국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봐요. HLB 생명과학도 모든 걸 다 뚫어내었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HLB 제약이라는 기업만 지금 조용히 남아 있어요. 봐요.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룹사 중에선 유일하게 뚫어낸 기업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용합니다. 자금을 얘를 통해서 얻지도 않습니다. 얘는 살려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과거의 기사를 보게 되면 2022년 5월부터 시작해서 사실 어떤 비만 치료를 담당했던 게 이 HLB 제약이었어요. HLB 제약 비만 당뇨형 장기 지속형 치료제. 지금도 역시나 이 HLB 제약은요. 이 비만 치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안 했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 관련주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뭐 인벤티지랩 그죠? D&D 파마텍 그죠? 지속적으로 달았던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을 3월 달부터 이야기해 드렸죠.
주가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김복덕 씨의 자금과 최근 전환사채를 통해서 얻은 자금 이걸 가지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지금 담보대출건도요. 원래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 3천억 내외였어요. 근데 지금 1,500억의 추가적인 자금을 HLB 생명과학 주식을 담보로 설정을 해놨잖아요. 자, 여기서 그들이 상대방 업체가 부르는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겠습니까? 더 추가적인 급등을 하고 나서 점점점점점점점점 무상증자를 당해가면서 8배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께 오늘 추석 선물이라는 이야기로, 자, 첫 번째,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는 채널 링크 주소 하나 발송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영상에서 풀어드리고 싶지만 상당히 난해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 부분 두 가지 기업을 보내드릴 텐데 무조건 최소 못해도 50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 제가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이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 HLB도 언제부터 소개시켜 드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시게 되면 기억하시죠? 비만 치료라고 해서 9월 9일 날짜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벤티지레, 블루엠텍, DNT, 파마텍 과거, 예, 그죠? 과거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 드렸던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이야기해 드렸냐면, 잡아요. 자, 이때죠. 2023년 10월 30일부터 여러분들께 FDA 허가 자신 다음 적용증 전했다. 예, 그죠?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이해해드리고 한국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보이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냐라고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돌아다니면서 증권사 지점 들려서 IR 미친 듯이 자주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HLB 크래프톤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거는 어차피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 승인 받았을 때 해야만 성공될 수 있다는 근거예요. 요 부분. 자, 대주. 그죠? 국제전공에서 라이프코드 인터내셔널, 이노지디엔 이렇게 해서 사명을 바꿨다.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 입장문 발표했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자금 조달 분명히 할 거다. 근데 생명과학을 통해서 할 겁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전부 다 여러분들께 도와드렸던 주식타자 안규수입니다. 자, 일단 실시간으로 제가 빠른 정보를 올려드리기 위한 채널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비만 치료제 기업 하나를 인수합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아직 그 기업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이미 다른 애들이 움직이기 이전에 올라서 위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가격을 위로 부르면서 M&A가 성공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두 배는 올라놓고 다시 무상자 달해가면서 HLB 바이오스텝, 소울룩스처럼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자료집 보내준다고 해서 보내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실제로 보내드립니다. HLB 전략 자료집. 전환사채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조건인가? HLB의 두 번의 전환사채, HLB 생명과학의 한 번의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 시나리오 첨부해 놨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지에 대한 비만 치료제에서 이게 제일 궁금할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기업들 중에서 지금 저울질하고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고, 비만 치료제 회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자, 네 번째, 여러분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자, 네 가지 전부 다 여러분들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서 19일, 20일 빅 이벤트가 두 개 있죠. 하나는 무엇이죠?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사건. 이게 또 재료 노출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요. 20일은 재심사 심천서 제출되는가 마는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죠. 이거 면밀히 다룰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010-4822-8706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오타 내지 마시고요.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타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만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전략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아까 그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떤 신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다고 안 했어요? 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감소되게 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들었다가 감소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츰차츰 갑자기 빨간불로 진행되고 있죠.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지켜봐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다시 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늘어나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에 하방 요소로 작용하겠다라는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보다 빠른 건 누구라고 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지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 부분 여러분들 각 증권사 20군데에서 어떻게 지표를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석이니만큼 장기 휴무에 들어가니만큼 여러분들 도움되시는 자료들 제가 많이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2번 어차피 우리가 HLB를 포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비중을 덜어놓는다는 거예요. 비중을 덜어놓는 거예요. 어느 때는 비중을 예, 확대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010-4822-8706 예, 8706으로 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지표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러 가지 산적한 이슈들이 많고 시장의 외생적인 변수와 내생적인 변수도 많죠. 내생적인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HLB 자체적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생적인 변수는 통제할 수 없죠. 그게 바로 금리,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전쟁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자, 실제로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야만 누가 누군지 알죠. 그러지 않고 이상한 분들이 들어오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혹시나 여기까지 달려나갔던 이유 아시는 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예요, 금리. 금리예요. 금리가 풀리게 되면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뀔 때 HLB는 힘있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합리적으로 3월 26일 날 고점을 찍을 때 같이 다뤘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알테오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나 여기서 고봉을 찍죠. 오르는 것도 4월 8일 날 상승을 하죠. 이게 바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 5개월 전에 제가 개인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안 교수님 시원하고 심플한 분석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부분인데 자, 볼까요? 이때 제가 HLB 생명과학과 HLB를 어느 시점에 영상을 제작했었냐면 이때 알테오젠 4월 8일 날 그리고 HLB부터 시작해서 HLB 생명과학 4월 8일 날 동시에 이 두 종목은 주가의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금리 이벤트가 지금 9월 18일 날 있기 때문에 19일 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 영상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전 7시 4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 생명과학 많이 빠졌죠. 그리고 HLB 많이 빠졌죠. 자, 일단은 오늘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HLB 테라피틱스. 자, 여기까지. 그리고 HLB 제약. 좋아요. 여기까지도 우리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 이유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리고 HLB, 알테오젠까지. 자,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제가 탑으로 지금 그나마 이상 없이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 회선을 이렇게 놨다라고 했죠. 자, 일단 항상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한데, 한번 요 부분 참고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MSCI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ETF. 자, 이때 반등의 무게를 둡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만의 폭스콘 공장의 화재 사건 이야기도 해드리면서 실제로 이 NDF 환율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5원 하락 출발 예상.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얻어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어떤 거에 가장 민감하죠? 금리죠. 요 부분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했어요. HLB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다 일러드려야만 꼭 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수급의 불안전성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IT 관련 주제가 그래도 자, 요 부분 신고가. 이것도 뭐 여기서 한번 받아내 보자 했는데 급등 나오고 계속 급등 나왔죠. 자, 삼성전자를 비교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만의 폭스콘 사건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수급이 몰리고 금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은 고봉을 찍을 것이다. 돈은 HLB 이 바이오 종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저점에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급락 사건이 나왔을 때 전환 사채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회사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건 여러분들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석 달 전이었죠. 석 달 전. 하한가 치고 하한가 치고 하한가 풀리는 날 주가는 오를 겁니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이때 다시 한번 더 오랜만에 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교수님. 자, 제가 한동안은 자, 비중을 덜어 놓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급락 나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자,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고 모르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둔화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갈 수 없겠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다만 자, 이때 매수 기회다라고 했어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지는 않고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요 부분 갔을 때 전환사채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때도 얼마를 딱 적용할 거다? 최근 발행했던 이때 65,900원이었어요. 전환사채 가격이. 100원 차이로 밀려놓고 상한가를 기록했죠. 정확한 시나리오 들어갔죠. 들쭉날쭉하면서 9월 20일까지 달려나갈 거라고 했죠.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자, 이때 특정인의 세력들을 좀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봐요. 끊지 마시고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으면서까지 여러분들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 번 영상을 안 보시면 제가 많이 조금 뭐랄까요. 다음부터는 영상을 제작 안 합니다. 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짜 안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 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예,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에셋, 그죠? 소록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록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상을 보여드려야겠네. 갑자기 또 이제 생뚱맞게 무슨 소리지? 자, 이때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하한가 쳤을 때 분명 이 자금에 센 놈들이 들어왔다. 그죠? 자, 분명히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중간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더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65,900원, 65,800원까지 스트롱리 의견이 나오더라도 뺐다가 끌어올립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들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과 HLB 생명과학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범주를 가지고 FDA, 그죠? 20일 신청서 제출하는 이 부분을 가격 전략을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금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제롬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도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의 흔들림을 분명히 줄 거라고요. 그 세력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의 기업을 인수해서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 제가 항상 기회다라고 해서 도와드렸고 비중을 덜어낼 때 이때 파이널 리뷰 일정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알테오젠을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고 했어요. 이 폭이 작지 않죠. 원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바이오 종목이든 어떤 종목을 거래할 때는 시장을 먼저 바라보고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의 투자라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매수 시점을 좀 옮기면 안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보고 그다음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등산으로 오르는 시점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난 깊이 있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자, 그런 분들은 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다른 사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몇 분입니까? 42분 동안 여러분들께 분명히 이 하나의 기업이 인수될 만한 기업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보 알아낸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드렸던 부분 그리고 요거죠. 혹시나 이게 우리가 연휴 끝나서 이게 다시 또 빨간색으로 증가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들은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절차, 하방의 시도를 이미 느꼈을 거예요. 우리보다 정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비중을 좀 덜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매수 시점을 조금 늦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사실 지금 정도까지 영상, 43분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진심일 거라고 봐요. 자,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이거 와이프가 만든 건데요.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필수로 해주시고요. 입장 인원은 제가 한 100명 이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바이오 시장이면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들 똑같은 시기에 오르고 똑같은 시기에 조정을 받죠. 이게 바로 시장을 읽어가면 결국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010-4822-870 잘 만들었나요? 와이프가 이걸 좀 뭐 자랑하던데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1억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스팸 문자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막 종목 추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스팸 문자 이렇게 걸렸던 분들은 혹시나 주변에 계신 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1억이라고 또는 타짜라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기로 여러분들께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라이브 링크 주소, 그리고 주식자만 원이 없겠다는 채널까지도 여러분들께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자, 이제 우리 어떻습니까? 피하는 방법, 즐기는 방법, 즐기는 방법, 즐기는 방법. 그죠? 항상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료를 받아들일 때도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최근에 좋습니까? 나쁘습니까? 좋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어떤 이들은 두세 배 먹을 수도 있고요. 나는 3, 40%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을 무시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 자, 교육도 좀 도와드릴게요.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한다. 위에서 아래를 봐야지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실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넓게 보고 때로는 어느 구간대에서는 깊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주식을 거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방법을 통해서 뭐 500만 원, 6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HLB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클래스 1을 받든 클래스 2를 받든 여러분들 진심인 분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1억 만들기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와 링크 주소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많은 연락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가격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시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